안녕하세요. 보이는 공포 라디오 7시 키스미아 라디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늦은 밤 어떤 사람의 조용한 고백이 도착했네요. 들려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아르바이트 중 겪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사연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년 여름에 한 소규모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주방 보조였고 내 주 업무는 남은 접시 치우기랑 식기세척기 돌리는 일이었지. 밤 11시 반쯤인가?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마감을 준비하던 중이었어. 나는 평소처럼 식기세척기 문을 열고 접시를 넣으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 자세히 보니까 식기세척기 안에 누가 있더라고. 처음엔 그냥 접시 그림자라고 생각했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 근데 그건 약간 사람의 팔처럼 문틈에서 안으로 툭 하고 들어갔거든. 뭔가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내가 본 걸 설명하자면 분명해. 그거는 사람의 팔이었어. 솔직히 식기세척기 안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런데 확실히 그 팔 같은 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니까? 내가 너무 놀라서 뚜껑을 완전히 열었거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헛것을 봤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접시 뒷면에 손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야. 물이 다 닿지 않는 곳 있잖아. 기계가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려운 위치. 그날 이후로 나는 사장님한테 이유를 대충 막 둘러대면서 주방 쪽으로는 절대 안 가게 됐어. 뭐 사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결국엔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됐지. 내 생각엔 분명히 누군가 또 볼 것 같아. 그 식기세척기 아직도 돌아가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의 첫 사연인데요. 과연 이게 실화일까요? 저는 뭔가 그런 기계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가 사라졌다는 부분이 상상이 돼서 무서운 거 있죠. 왜냐면 그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처럼 흉내를 내려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도 혹시 식기세척기 사용하면서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이 빨래 잘못 넣은 거냐고요? 티가 끓어오른다고? 아무래도 현실성 없는 얘기긴 하죠. 제가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첫 번째 사연으로는 아주 가벼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상상하기 좀 힘들고 아마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챙겨왔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 식기세척기 쓰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식기세척기 쓰는 사람 있어? 저는 제 가구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가전제품. 저 가전제품으로 식기세척기를 갖고 싶거든요. 일단 설거지가 너무 귀찮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잖아. 집안일 하는. 집에서는 안 쓰고 친척이 쓰는 건 봤어요. 근데 뭔가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식기세척기 문을 반쯤 열었다? 반쯤 열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 생각을 해봐. 처음에 좀 흠칫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뭐 벌레라던가 한국은 거의 없긴 하지만 쥐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일단 흠칫할 것 같긴 한데 사람의 팔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약간 귀신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 부분만 원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쓰긴 했어. 알바하기 싫어서. 하여튼 이 티들 여러분 티 아니잖아. 근데 다 티는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위치, 뭐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사람의 부분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얘기는 꽤 많잖아요. 약간 그런 걸 살짝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식기세척기는 뭐 아주 사람들 너도 나도 쓰는 그런 가전제품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 본 적 있다고? 또 무슨 드립을 치려고? 입안 세척기 없냐고요? 그냥 양치를 해. 양치를 하세요 그냥. 비슷한 거 뭐? 그냥 양치를 해. 입안 세척기는 양치가 짱이죠. 근데 식세기 안에 뭔가 사람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제 생각엔. 약간 비슷한 실제 사건으로 위스키 컵 잔 안에 사람의 잘린 손가락이 있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잘린 손가락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손님 잔에 나간 거야. 손님이 그걸 마셨는데 입에 뭐가 들어와서 봤더니 손가락인 거지. 자판기에서 음료 나오는 데서 사람 손 같은 게 살짝 보인다는 얘기? 아, 토핑 추가했다 말하면 안 되겠죠? 주술사만 보이는 손가락이라고? 자판기 안에 사람 있다는 괴담 그거 무한도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무한도전에서 자판기 안에 사람 들어가 있었잖아.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이잖아.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이잖아. 응?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자판기 안에서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지. 사람의 상상력이란 건 되게 무한해가지고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시급을 줘가면서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지. 덥긴 할 듯. 안에 선풍기 있어도 여름에는 진짜 쪄 죽었을 듯. 뭐 아무튼 여러분 되게 가벼운 이야기로 가져왔고요. 나는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짧겠는데? 이야기를 다음에는 한 3-4개 가져와야 될 수도 있겠다. 또 뭐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 약간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열었는데 사람 머리가 들어있다거나 응? 뭔가 피클병 안에 사람의 신체 부위가 있다거나 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뭔가 수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약간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지만 약간 애기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그 정도의 무서움? 딱 그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관련된 이야기로 또 넘어가게 될 텐데 생각보다 짧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스크립트만 길고 말로 읽으니까 생각보다 짧네.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막 무섭진 않죠? 막 무섭진 않죠? 괜찮죠? 나중에는 막 해외에서 다룬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 같은 것도 가져올까 생각 중. 사전 조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거 보는 게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취미 생활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연이 왔네요라고 하고 직접 적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저한테 사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연을 받은 적도 없고 사연을 받을 것도 없어. 사연 받을 것도 없습니다.
라디오 형태의 스크립트 대본을 그냥 제가 쓴 거니까요. 뭐 나중에 내가 규모가 좀 커지면 실제 사연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도 무서운 얘기 진짜 많아가지고 대본인 거죠, 대본. 응? 아무튼 별로 안 무섭죠? 빨리 끝나면 공게임 하라고요? 공게임 할 게 없는데?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사연이 도착한 사연. 자,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부금 너무 크거나 그렇진 않죠? 괜찮은가요? 부금 너무 크지 않죠? 지금 갑자기 부금이 커진 것 같아서.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좀 커? 줄여줄게요. 커졌어 갑자기. 조금 괜찮죠 지금? 괜찮아? 좀 괜찮죠? 지금도 큰가요? 뭐 점점 커지지 소리가? 자, 아무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2개밖에 없어가지고요. 갑시다. 자,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연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아르바이트 관련한 기묘한 이야기가 도착했네요. 마지막 손님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과연 어떤 기묘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나는 21살 때 자취하면서 돈을 벌려고 24시간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총 8시간 근무였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서 편하다고들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근데 무서울 때도 있더라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1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매장엔 나 혼자였고 드라이브스루 주문도 끊겨서 진짜 조용한 시간이었어. 난 청소하고 남은 재고도 정리하고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서 멍 때리기도 했거든. 원래는 2시쯤에 매니저가 한번 순찰을 돌러 왔다가 가거든? 근데 그날따라 안 오시는 거야. 한 새벽 2시 40분인가? 거의 3시가 다 되었을 때쯤에 문이 한번 열렸어. 왠지 그때 찬바람이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정막을 깨고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한 번의 시선이 갔던 걸로 기억해. 웬 중절모에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매장으로 들어왔어.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우산에서 물이 진짜 뚝뚝 떨어지는 거야. 분명히 내가 창밖을 쳐다볼 때만 해도 비는 안 오고 있었거든? 남자는 바로 그냥 카운터로 와서 버거 세트를 하나 주문했었어. 근데 목소리가 뭐랄까 귓속이 윙윙 울릴 정도로 되게 낮고 건조한 거야. 뭔가 괜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남자를 좀 훑어본 것 같아. 나중에 안 건데 그 남자 우산이 젖어있던 것 치고는 발자국이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 아니 잠깐 사이에 비가 왔다고 쳐도 비를 맞았으면 물기 있는 신발 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아무튼 나는 주문을 받고 주방에 가서 바로 음식을 준비했지.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았고 나는 슬쩍 카운터 너머로 그 사람을 흘겨봤어. 그런데 분명 그냥 앉아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엔 일어나서 내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눈동자가 희한하게 반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초점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 괜히 무서워져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카운터에 내놨지. 주문하신 세트 나왔습니다. 정적이 흘러서 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졌어. 정말로 어딜 봐도 없었어.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안 났고 기분이 진짜 이상해서 CCTV를 돌려봤거든?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 남자는 그냥 사라졌어. 심지어 테이블 위에 앉았던 흔적도 없고 카운터엔 음식만 덩그러니 있는 거지. 근무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혼자 있으려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서 잠깐 매장 뒷문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 심장이 벌벌 떨리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더라. 매니저였어.
야, 오늘 매장 안 간다고 말했는데 못 들었어? 점검 때문에 오늘 하루 문 닫는다고 했잖아. 그 말에 하마터면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그날 매장은 폐쇄 점검 중이었고 출입이 통제돼서 문이 전자잠금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지.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아니 애초에 사람이긴 했을까? 발자국도 없고 CCTV에도 흔적이 안 남았는데. 근데 진짜 제일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의 카드 결제 내역이 매장 단말에 남아있었다는 거야. 와,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면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사연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발자국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딱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발자국이 없었다는 게 꼭 존재했는데 존재하지 않은 무언가를 뜻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여러분도 일을 하다가 이 사람 진짜 사람이 맞을까? 하는 의심 해본 적 있나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포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런 섬뜩한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야기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진상은 사람 시킨가 싶긴 하네. 자, 여러분. 부금 또 커졌어요, 혹시? 하다가? 뭐 유튜브 올라갈 때는 짧게 자르겠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나는 그래도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뭐냐, 20분도 안 걸리네?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많이 준비하거나 알바생은 말 그대로 일하러 들어간 거지.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쨌든 사연이라는 그 배경으로 써낸 거라서 디테일한 것들은 일부러 안 넣습니다. 디테일한 건 안 넣었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미스터리가 되지 않겠어? 아니 점검인데 알바는 어떻게 들어갔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후문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객이 들어와야 하는 정문은 막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디테일한 건 일부러 빼놨습니다. 1시간 정도 쓰려고 했는데 1시간도 안 돼버리잖아. 뭐 공포 이야기 그냥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온 거 읽어줄까? 이런 거는 또 유튜브에서 자르면 되니까요. 구글에 검색해서 보이는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볍게 들으세요. 제가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근데 엄청 옛날 글이라서 여러분 알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 화면에 보여줘야겠다. 화면에 보여주는 게 좋을 듯? 근데 디지털 풍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디지털 풍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일반 커뮤니티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악몽 꾸고 깼다. 이런 내용 혹시 영화나 만화에 있냐? 소름 끼치고 그런데 꿈은 그냥 까먹으니까 간단히 설명한다. 무슨 이벤트 경품이라고 영화표를 받았거든? 영화 제목은 50분의 1. 영화관에 콜라 라지 사서 들어갔어. 영화 전 광고도 없고 회색 화면만 유지가 되더라고.
화면이 흰 화면으로 바뀌고 사람 하나가 갑툭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기톱에 난도질 당해서 죽었어. 다시 회색 화면 유지되고 또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야. 근데 죽는 방식은 되게 다양했어. 아, 이게 무슨 영화야? 생각하던 찰나에 영화가 끝나. 엔딩 크레딧에 생존자 내 이름 올라오는 걸 봤어. 주위에 불이 켜지고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잠에서 깼어. 이거 얘기 관련해서 누가 또 댓글을 쓴. 귀신 볼 줄 아는 애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초소에서 한창 경기 서고 있을 때 같이 서는 선임이 심심해서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하고 물어보자마자 걔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거기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그 얘기 하자마자 동시에 다 자기 쳐다봤대.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귀신 이야기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귀신이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지금도 몰라요 혹시? 무서운 얘기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 옆으로 와서 쓱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죠. 헤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소름 돋는 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데 남편이 아내한테 아침에 기분이 이상해서 오늘은 자기가 초인종 누르거나 문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말라고 자기가 열고 들어올 때까지 놔두라고 했대. 근데 그날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봤는데 남편이 무표정으로 말도 안 하고 계속 초인종만 눌렀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 남편 죽이고 남편 얼굴만 초인종 카메라에 갖다 대고 벨 누른 거임. 이거는 가짜겠지? 이건 가짜겠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보통은 가족이 초인종 누르고 그러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친구라거나 친척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겠지. 술 먹고 까먹어서? 그러면 뭔가 말을 하지 않겠어? 애초에 인터폰 그걸로 하잖아. 근데 여기 써있는 게 이제 뭐 비밀번호 누르고 열고 들어올 때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 비번이지 않을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가짜였으면 좋겠어. 가짜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썰이니까 가짜겠지? 응. 이거는 뭐지? 사진이 있네요. 사진이 있고요. 실제 사건인가봐? 실제 사건에 대한 사진인가봐요. 자, 중국의 어떤 여성 버스 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었는데 양아치 3명이 기사한테 달려들어서 하려고 했다 함. 승객들 다 쌩까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말리다가 얻어맞았음. 양아치들이 버스 세우고 풀숲으로 들어가서 기사를 능욕했는데 3명과 기사가 돌아오더니 기사가 아까 중년 남자한테 내리라고 함. 중년 남자가 어이없어 하면서 아까 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기사가 소리 지르면서 네 내릴 때까지 출발 안 한다고 했대. 남자가 안 내리고 버티니까 승객들이 강제로 끌어내리고 짐도 던져버렸어. 그리고 출발했는데 기사가 커브길에서 속도 안 줄이고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 쫓겨난 남자 빼고는 전원 사망. 이거는 진짜 사건이야?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은 이미지인가? 이거 근데 한국 버스 같지 않아요? 아닌가? 모르겠네. 119 구조대 옷도 한국인 같지 않아요? 그냥 갖다 붙인 사진일 수도. 믿거나 말거나 같긴 합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봤던 괴담. 어떤 사람이 방구에서 방을 구해서 방구라는 줄? 아니 이거 띄어쓰기를 해야지. 이거를 방구에서 어쨌든 방을 구해서 다시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방을 구해서 살면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음. 이게 제목이에요. 그 내용은
가위 눌리면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나가! 나가! 소리치곤 했대. 집 나갔다가 들어오면 TV가 켜져 있거나 물건 위치가 조금씩 바뀌곤 했는데 집을 다시 옮길 사정이 안 돼서 그냥 살기로 했음. 집 나갈 때 언니 저 나가요 인사도 하고 저 늦게 들어와요 TV 틀어놓고 갈게요 혼자 얘기도 막 하고 그랬대. 근데 살다가 그쪽 부근 철거를 해야 돼서 아예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왔음. 이사할 때 언니 저 진짜 가요 언니도 좋은 곳에 가세요 인사하고 집 밖 담장 밑에 국화꽃을 두고 갔대. 보름 정도 지나서 찾아가 보니까 꽃도 안 시들고 그 주변만 그대로 있었대. 이거 전에 한번 올렸던 건데 소름 돋다기보단 내가 겪은 일.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방과 후에 아 뭐야 이거랑 다른 얘기야? 아 이거랑 다른 얘기인가 봐요. 구분이 안 되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 옮길 형편도 안 되는 게 TV 켜고 나가네. 아 이거는 뭐랄까 좀 오묘한 얘기긴 하네요. 약간 내가 처음 사연이랍시고 가져온 그런 정도의 얘기 같아. 그랬대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 이거 전에 한번 올렸던 건데 소름 돋다기보다는 내가 겪은 일이야.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방과 후에 실과실에서 나랑 내 친구랑 2명이 남아서 실과 바느질 수행하고 있었음. 근데 실과쌤이 나랑 친구한테 교실을 영어실로 옮기라는 거임. 실과실 에어컨 안 나온다고 먼저 가 있으면 쌤도 정리하고 영어실로 간다고. 그러길래 나랑 친구랑 영어실로 옮겨서 영어쌤이랑 얘기하면서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실과쌤이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영어쌤이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보냈어. 나랑 친구랑 집 가면서 실과쌤 있나 실과쌤실에 가봤는데 창문이 다 신문지로 붙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실과실 문 열었는데 안에 실과쌤 못에다가 노끈으로 목 매달고 죽어 계셨음. 그때 나랑 친구랑 소리 지르고 생생히 기억나는데 실과쌤 혀가 쇄골까지 튀어나와서 눈 뜨고 있었음.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영어실로 달려가서 영어쌤한테 말했더니 영어쌤이 보시고 쓰러지심. 학교쌤들한테 말하고 경찰하고 그랬음. 그 다음 연도에 그 실과실을 시청각실로 바꿨는데 실과실이 2층이었거든? 근데 2층에 1학년이 쓰는데 학부모들이 항의해서 2층 폐쇄함.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가고 화장실만 쓰게 해놨음. 그때만 생각하면 개소름. 조사해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자살한 거였음. 장례식장에서도 원통한 사고를 당한 상가의 국화는 안 시든다는 말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시호님 옛날에 그런 일 했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닌가? 일 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아닌가요? 누가 일 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호님 아닌가? 아무튼 맞아요? 여러분이랑 대화한 거는 대부분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무나 못한다 하더라고. 실제로 뭐라 그러지? 그런 썰도 있었어요. 어떻게 거라고요? 그런 썰이 있었어. 경찰이었나? 경찰 이제 막 들어간 형사였는데 이렇게 차 사고 같은 게 난 현장에 간 거야. 차 사고 현장에 갔는데 분명히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은 시체 이제 가려주잖아. 그걸로 덮고 있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시체가 눈을 딱 뜨더니 나 안 죽었음 이러는 거야. 그걸 봤대 형사가. 그래서 바로 자기 선임 형사한테 저분 살아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심정지 상태고 죽었어. 죽은 게 확실함. 그래서 그냥 덮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상하다 자기 봤다고. 그 사람 눈 뜨고 자기 안 죽었다 그랬다고. 근데 선임이 하는 말이 가끔씩 너처럼 죽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죽은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지? 마지막 염원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죽은 사람은 안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봤던 게 아닐까? 그런 썰도 있더라고 인터넷에. 자기가
뭐 형사인데 선임 말이 그렇더라.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 나 안 죽었음 이러는 걸 봤다고 똑똑히. 눈을 갑자기 똑 뜨고. 세상에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아. 아직 공포 썰이 더 있습니다. 오늘들은 소름 돋는 썰. 이건 내 과이쌤 아는 남자 여동생 얘기임.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외출하려고 나갔음. 근데 기다리고 있던 전 남친이 보도블록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함. 그 전 남친은 놀라서 온 경비를 피해 다른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 그래서 분향소가 2개 차려짐. 여자하고 남자. 그 2개가 바로 옆이었는데 남자 유족들이 하는 말. 둘이 영혼 결혼식을 시키죠. 여자 부모님 바로 멘붕 와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함. 가회쌤 아는 남자의 여동생 얘기라고 하니까 이거 뭐 남 얘기긴 한데요. 이건 남 얘기긴 하지요. 남 얘기라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여기 써있어. 내 가회쌤 아는 남자 여동생 얘기. 남 얘기잖아. 그냥 결국엔 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잖아. 응? 남 얘기잖아. 아 설마 내 가회쌤 실제 나의 가회쌤이라고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가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남이잖아요. 남이잖아 이거. 영혼 결혼식은 진짜 싹퉁머리 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그 어떻게 보면은 살인마한테 내 딸이 죽은 건데 그 살인마랑 결혼을 시키겠다고? 미친 거죠. 어?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게 만약에 내 주변 사람 얘기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나 같으면 머리털 다 뽑았어. 아, 진짜 말도 안 돼. 다음. 방금 악몽 꾸고 깼다. 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왜 2개나 올라와 있지? 자, 요거 다음 썰 넘어갈게, 그냥 바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교하고 잠시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는데 벨이 울렸어. 어떤 검은 정장 입은 여자가 있어서 누구세요? 라고 인터폰으로 물었는데 불우한 이웃들,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 중이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라 마음이 좀 아팠어. 근데 내가 수중에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죄송한데 돈이 없다고 했어. 어머님은 계시냐고 묻길래 아니요 지금은 안 계신다고 바보같이 말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다른 어른 안 계시냐고 되묻길래 혼자라고 또 바보같이 말을 했어. 그랬더니 동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중요하다나 뭐라나?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든 문을 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어릴 적부터 대문은 아는 사람이라도 집에 어른이 안 계시면 열어주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교육을 들었어. 피치 못하게 열어야 하면 쇠로 문 거는 걸 걸고 열어주라고 했어. 그래서 그걸 걸고 열었거든? 근데 보통 모금을 하면 모금함이란 걸 가지고 다니잖아. 모금함도 없고 검은 핸드백만 있더라고. 어릴 때지만 이 사람은 모금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어. 심지어 동전을 손으로 받더라고. 나중에 엄마가 와서 말하니까 비상구 뒤에 누가 숨어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다음부터는 그런 건 대답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와... 이 19년도거든요? 19년도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모든 아파트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경비가 무조건 입구마다 있고 그리고 아파트 출입도 그 거주자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파트 아니어도 빌라도 요즘은 출입 그 인증 키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여자들 혼자 살면은 그런 데서 많이 살더라고요. 뭐 인터넷 썰은 여기까지인 듯. 또 무서운 거 있나? 초인종 밑에 52X0 아시나요? 몰라. 저는 그 세모 별 막 이런 거 표시는 아는데 그거 초인종 밑에 막 세모 별 이런 거 표시 있으면 여자 혼자 산다 막 애 있는 가족이다 그런 암호라고 하던데 52X0은 뭐예요?
그게 뭐임? 몰라. 그냥 도형으로 자기들끼리 범죄자들끼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쓴대. 그게 뭔데? 빨리 와서 설명해줘! 빨리 와서 설명해줘. 뭔데?